네, 반갑습니다. 조급TV의 조현일입니다. 저도 이제 유로 2024를 좀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워낙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아들과 대화를 위해서 또 지켜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얼마 알고 있지 않은 선수들 가운데 해리 케인 같은 이런 약간 우승이 비껴가는 선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서 결승전을 라이브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또 가장 먼저 눈 뜨자마자 유로 2024 결승 결과를 살펴봤는데, 해리 케인이 또 한 번 우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선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자 다를 수 있겠죠. 내 꿈의 실현, 아니면 돈, 명예, 부, 아니면 우승, 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알만한 스포츠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이자 원동력은 우승에 대한 열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승과 별개로 NBA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쉽게 2위에 그쳤던, 저는 이제 2위에 그쳤다,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쉽게도 1위에 오르지 못하고 2위를 기록했던 그런 선수와 또 목록, 수상 목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NBA 콩라인 샤킬 오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샤킬 오닐은 9495 시즌 MVP 2위였고요. 그리고 9900 시즌 때 디포이 2위였습니다. 그래서 1위가 알론조 모닝, 2위가 샤킬 오닐, 두 선수는 모두 다 또 드래프트 동기죠. 그리고 2004-2005 시즌 때도 MVP 2위. 그러니까 MVP 2위를 10년의 간격을 두고 기록을 했었죠. 자, 이 당시에 이제 스티브 내시가 MVP를 달성했었는데 15.5득점, 11.5 어시스트, 팀 성적 피닉스 선즈 대단히 좋았었고요. 샤킬 오닐은 이때 22.9득점, 10.4 리바운드를 마이애미 히트에서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적하자마자 이런 기록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임팩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때 이제 샤킬 오닐이 굉장히 좀 소인스러웠던 모습이 이 스티브 내시의 MVP를 아직까지도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1위를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틈만 나면 스티브 내시의 MVP 수상을 굉장히 격화시키면서 본인이 이때 받았어야 됐다. 상당히 덩치값을 못하는, 그래서 또 많은 후배들이 별로 존경하지 않는 선수가 샤킬 오닐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매직 존슨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매직 존슨은 레리 버드와 함께 1979년 드래프트로 NBA 입성을 했는데요. 신인상 2위였습니다. 1위가 레리 버드였고 2위가 매직 존슨이었는데 기록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리 버드의 보스턴 셀틱스가 전년 대비 어마어마한 승수의 플러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임팩트로 이어졌고요. 84-85 시즌에 또 MVP 2위였는데 이때도 레리 버드에게 아쉽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매직 존슨은 이때 18.3득점, 6.2 리바운드, 12.6 어시스트, 어마어마한 기록을 냈지만 MVP에서는 버드에게 다시 밀렸고요. 1991년에도 MVP 2위였습니다. 이때도 마이클 조던이 31.5득점, 6개 리바운드를 기록을 했었고, 매직 존슨은 37.1분을 뛰면서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그런 기록을 냈었습니다. 매직 존슨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때도 사실 100점 노장축에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고, 결국에는 HIV 때문에 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어야 됐죠. 자, 조엘 엠비드입니다. 엠비드가 아직까지도 커리어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2위가 3번이나 있었네요. 2017-18 시즌 때 디포 2위였어요. 그래서 루디 고베어에게 밀렸습니다. 고베어가 56경기 출전에 그쳤다는 점에서 엠비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베어에게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고요. 2021년에는 MVP 2위였습니다. 1위가 니콜라 요키치, 그리고 엠비드가 2위. 2021-22 시즌도 MVP 2위였는데 요키치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엠비드가 조금 징징거림이 생겼죠. 더구나 같은 포지션의 선수에게 2년 연속 밀렸기 때문에 조엘 엠비드가 약간은 좀 피해의식이 있는 그런 또 인상을 주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또 그 이후에 MVP를 받게 됩니다. 자, 제임스 하든입니다. 제임스 하든 2014-15 시즌 때 MVP 2위였고 이때 1위가 스테픈 커리였습니다.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23.8득점, 7.7 어시스트 기록을 했는데, 개인 기록 자체는 사실 하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만 이때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워낙 성적이 좋았고요. 16-17 시즌, 이때도 MVP 2위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임스 하든이 받았어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러셀 웨스브룩이 시즌 트리플 더블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임팩트가 결국 하든을 2위로 밀어낸 거죠. 자, 그리고 18-19 시즌도 MVP 2위였습니다. 야니스에게 밀렸는데, 지금 하든의 기록 보이시나요, 여러분? 36.1득점에 6.6 리바운드, 7.5 어시스트. 사실 MVP를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임스 하든이나 혹은 듀란트급 선수면 MVP를
2번 이상 수상은 했어야 됐지 않나, 멀티 수상을 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 만큼 이 제임스 하든의 퍼포먼스가 대단했었죠. 자, 그리고 브루스 보웬이 의외로 있네요. 자, 브루스 보웬이 D4E 2005년에 2위였는데 1위가 벤 월라스, 별명 자체가 이제 빅벤, 혹은 미스트, 짐승이라 불렸던 선수였고, 이듬해에도 D4E가 2위였는데 또 벤 월라스에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도 D4E가 2위였는데 마커스 캠비에게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 벤 월라스, 마커스 캠비의 공통점은 역시나 빅맨이라는 거죠. 그리고 블락을 2개, 3개씩 찍었었고, 브루스 보웬의 지금 허슬 수치를 보시면 수비를 잘했지만 손이 빠른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차 스탯으로 드러나는 수치 자체가 높은 편이 아니야.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득표에 손해를 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더티하게 수비를 하는 선수였고, 레이 알렌, 코비 브라이언트, 빈스 카터, 월리 저비악 이런 선수들이 피해를 봤었는데, 굉장히 더티한 수비와 별개로 수비력만큼은 또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조던도 2위가 있었네요. 86-87 시즌 때 MVP 2위였는데 매직 존슨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37.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2위였고, 그리고 그 다다음 시즌 때도 매직 존슨에게 밀렸어요. 40.2분 뛰면서 32.5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 이때가 이제 마이클 조던이 너무 혼자 득점한다라고 하니까 조던이 포인트 가드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리플 더블 때리고, 기록 보이시죠? 32-88 하니까 언론들이 딱 입을 다물었거든요. 진짜 마이클 조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볼 수 있었고, 92-93 시즌 때는 D4 2위였습니다. 하킴 올라주원에게 밀렸는데, 자, 기록 보이시나요? 올라주원 4.2블락, 마이클 조던 2.8 스틸, 그리고 동갑내기 같은 드래프티, 선의의 경쟁이었죠. 자, 96-97 시즌 때는 MVP 2위였습니다. 요때가 사실 칼말론이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받았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듬해에 오히려 마이클 조던이 MVP가 아니라 97-98 시즌 때는 칼말론에게 줬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마이클 조던이 본인이 MVP를 받지 못한 분풀이를 유타 재즈와 파이널에서 다 풀어버리죠. 그래서 시즌 MVP를 떨어뜨리면서 본인은 시즌 MVP를 놓쳤지만 파이널 MVP를 차지하는 그런 또 승부사다운 기질을 보였습니다. 자, 레리 버드도 2위가 있군요. 80-81 시즌 때 MVP 2위였는데 줄리어스 어빙에게 밀렸습니다. 줄리어스 어빙과는 경기 도중에 난투극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레리 버드가 굉장히 점프 없게 생겼지만 힘이 좋았죠. 리바운드 계속해서 2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81-82 시즌에도 모세스 말론에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80-81, 81-82 이 두 시즌 동안에 필라델피아 선수들에게 다 막힌 겁니다. 자, 그리고 82-83 시즌도 MVP 2위, 또 말론에게 밀렸습니다. 와, 3년 연속 필리에게 밀렸네요. 그리고 87-88 시즌에는 마이클 조던에게 MVP를 내줬어야 됐습니다. 이때 레리 버드의 평균 득점력이 하늘을 찌를 때였죠. 29.9득점. 그래서 이 시즌이 레리 버드가 큰 부상을 입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이듬해에 굉장히 크게 다치고 얼굴 다치고 하면서 6게임 뛰었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기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레리 버드의 전성기 마지막이었습니다. 87-88 시즌. 그래서 이 당시에는 29.9득점, 9.3리바운드, 6.1 어시스트. 그래서 득점은 커리어 하이였고요. 자, 하지만 마이클 조던에게 밀리면서 MVP 2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입니다. 자, 듀란트는 2위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2009-2010 시즌에 MIP 2위, 기량발전상 2위였는데 1위가 에런 브룩스. 휴스턴 로켓츠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상당히 또 귀여운 외모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는데, 듀란트가 2위였고요. 2010년에는 MVP 2위, 르브론 제임스에게 듀란트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2009-10 시즌, 2011-12 시즌, 그리고 2012-13 시즌 전부 다 르브론에게 밀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듀란트는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있고, 워리어스에서 우승 2번을 했지만,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와 동시대의 전성기가 겹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업적이나 수상 경력도 훨씬 더 화려했을 거고.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전성기에 직격탄으로 얻어맞은 선수가 듀란트다. MVP 2위를 3번이나 한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제리 웨스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리 웨스트 하면 준우승이 너무 많았죠. 우승 반지 다행히 하나가 있긴 합니다만, 65-66 시즌 때 윌트 체인벌런에게 밀리면서 MVP 2위, 69-70 시즌에는 뉴욕 닉스의 윌리스 리드에게 밀렸습니다. 계속해서 3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MVP 차지하지 못했고요. 70-71 시즌 때와 71-72 시즌 때는 카림 압둘자바에게 각각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그래서 MVP 2회만 4번이었는데 MVP를 그 당시에 달성했던 선수들의 목록을 보시면 윌트 체인벌린, 윌리스 리드, 카림 압둘자바예요. 그래서 이 3명이 전부 다 빅맨이라는 거
그래서 빅맨들에게 3번 더 고배를 마셨지만 뭐 우리는 제리 웨스트를 역대 최고의 가드라고 보죠. 1번과 2번을 다 볼 수 있었던 분이고 이제 오래 잡고 했는데 또 미스터 로고로도 잘 알려져 있는 NBA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킴 올라주원입니다. 자, 올라주원 신인왕 2위였습니다. 1위 마이클 조던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20득점, 10리바운드, 뭐 어시스트 1.4개 루키 때부터 펄펄 날았고요. 88-89 시즌 때는 디포 2위였습니다. 1위가 유타 재즈의 인간산 마크 이튼이었는데 블락샷 보이시나요? 3.8블락. 그런데 올라주원은 2.6 스틸과 3.4 블락을 하고 있습니다. 허슬 수치가 6개예요, 6개. 말도 안 되는 기록이고 89-90 시즌 때도 디포 2위였습니다. 1위가 데니스 로드맨인데 0.6 스틸, 0.7 블락. 올라주원 2.1 스틸, 4.6 블락. 1차 스탯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저 당시에 데니스 로드맨은 상대 가드도 막았어요. 이때는 로드맨이 젊었기 때문에 가드부터 빅맨까지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92-93 시즌 때는 MVP 2위였습니다. 찰스 바클리에게 밀렸는데 바클리는 이때 이제 필리에서 뛰다가 피닉스로 이적을 해서 첫 해였죠. 그리고 팀이 파이널에 갔습니다. 25.6득점, 12.2리바운드, 5.1 어시스트. 올라주원은 휴스턴에서 뛰면서 26득점에 리바운드 13개, 3.5 어시스트로 활약을 했지만 똑같이 바클리와 마이클 조던은 63년생 다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동갑내기에게 2번 밀렸고 그리고 마크 이튼 데니스 로드맨에게 또 2번의 디포 1위를 내줬어야 됐습니다. 자, 드래먼드 그린도 많네요. 자, 드래먼드 그린 MIP 2위였습니다. 1위가 지미 버틀러였는데 이 당시에 20득점을 넘겼고 드래먼드 그린도 이때부터 다재다능한 능력을 본격적으로 뽐냈습니다. 그래서 MIP 2위 그리고 동시에 디포이도 2위였어요. 야, 이게 NBA 역사상 MIP 2위와 디포 2위가 있을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없을 겁니다. 이 당시에 1위가 카와이 레너드였는데 2.3 스틸 0.8 블락 그리고 뭐 물갈퀴 같은 손으로 상대 공격수에게 완전히 자물쇠를 채웠고 드래먼드 그린은 1.6 스틸 1.3 블락. 이때 드래먼드 그린은 10년 전이니까 워낙 젊었어요. 전방위 수비를 선보였었습니다. 15-16 시즌 때도 아쉽게 카와이 레너드에게 밀리면서 또 한번 디포이 수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1.5 스틸 1.4 블락. 아주 뭐 가로 수비 세로 수비 다 잘 해냈습니다. 2-3 시즌 때는 허슬 어워드 2위였는데 1위가 마커스 스마트, 2위가 드래먼드 그린. 그래서 드래먼드 그린도 2위가 총 4번이었습니다. 자, 케빈 가넷입니다. 케빈 가넷 같은 경우에는 2위가 총 5번. 99-00 시즌 때 MVP 2위. 이때는 이제 미네소타 외로운 늑대였죠. 81경기 뛰면서 40분, 22.9득점, 11.8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팀 성적도 좋았는데 2위로 아쉽게 밀렸고요. 2001년에는 디포 2위였습니다. 1위가 디켐의 무텀보 2.7 블락샷, 케빈 가넷은 1.4 스틸 1.8 블락. 그러니까 드래먼드 그린 같은 전방위 수비수였어요. 개인 수비도 잘하지만 팀 디펜스도 기가 막혔던 선수였고 2002년도 디포 2위였습니다. 1위가 벤 월라스, 디트로이트에서 무려 3.5 블락 1.7 스틸. 하킴 올라주원스러운 기록이죠. 케빈 가넷은 여전히 많은 득점을 했지만 수비에서도 똑같은 에너지를 쓰면서 2년 연속 디포 2위였습니다. 자, 2003년은 MVP 2위. 라이벌이었던 팀 덩컨에게 밀렸지만 이듬해에 MVP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MVP 2위에 대한 아쉬움을 2번이나 또 삼켰어야 되는데 바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2011년에도 디포 2위였습니다. 이때 뭐 케빈 가넷은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드와이트 하워드에 이어서 케빈 가넷이 2위를 차지하면서 거의 뭐 전성기의 이제 끝자락을 그래도 역시 훌륭한 수비수로서 잘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케빈 가넷도 2위가 총 5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로빈슨입니다. 해군 제독. 자, 2위가 총 5번이네요. 디포이가 2위였습니다. 나중에 샌안토니오에서 동료가 되는 데니스 로드맨에게 밀렸는데 이때 로빈슨의 기록 보시면 1.5 스틸, 3.9 블락. 어마어마했고요. 92-93 시즌 때도 디포 2위. 이때는 라이벌이었던 올라주엘에게 밀렸습니다. 1.5 스틸, 3.2 블락. 93-94 시즌 때도 또 밀렸어요. 올라주원에게 1.7 스틸 3.3 블락. 근데 올라주원이 1.6 스틸에 3.7 블락을 해버립니다. 야, 두 선수의 수비 스타일이 조금은 달랐지만 진짜 둘 다 손 빠르고 높이 뛰고 타이밍 기가 막히고 파울 없이 수비했던 선수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93-94 시즌 때 MVP 2위입니다. 와, 요때도 올라주원에게 밀렸네요. 진짜 로빈슨 입장에서 올라주원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오프에서도 본인을 바르고 올라가서 우승했거든요. 자, 그리고 95-96 시즌, 야, 이때 MVP 2위였습니다. 데이비드 로빈슨이 96-97 시즌 때 허리 부상 때문에 10경기도 뛰지 못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마지막 전성기였죠, 요때가. 25득점, 12.2리바운드, 어시스트 3개였지만 I'm back 하고 다음 시즌에 완전히 야구 선수에서 농구 선수로 몸을 만들어 왔던 마이클 조던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NBA 콩라인 탑5. 콩라인이라 하기에 르브론 제임스는 뭐 우승을 4번이나 달성을 했었는데 2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2005, 2006 시즌 MVP 투표 2위였어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2003, 2004 시즌에 데뷔를 했으니 3년 만에 MVP 2위에 오른 건 정말 뭐 대단한 거였죠. 자, 그래서 이건 르브론 제임스의 위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2005, 2006 시즌만 하더라도 지금 보이시나요? 79경기에 42.5분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차예요, 3년차. 3년차 선수가 31.4득점,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6.6개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08-2009 시즌에는 디포이 올해 수비수상 2위에 올랐습니다. 자, 1위가 드와이트 하워드였으니 뭐 이 정도는 또 우리가 익스큐즈를 할 수 있겠죠. 35.7분 뛰면서 1스틸, 블락이 무려 2.9개, 그리고 스틸과 블락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비 지배력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81경기를 뛰면서 37.7분, 1.7스틸, 1.1블락, 그리고 확실한 락다운 수비. 그리고 이때는 르브론 제임스가 젊고 날랬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수비 활동량을 보여줬었죠. 2012-13 시즌에 아마 르브론에게 아쉬웠을 거예요. 이때가 디포 2위였는데 1위가 마크 가솔이었고 이 당시에 르브론 제임스 본인도 올해 수비수상 2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에서 또 활약을 했었는데 이때 르브론 제임스 입장에서는 디포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2013-14 시즌 때 MVP 2위였습니다. 1위가 케빈 듀란트였고 유일한 MVP 수상이었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2위. 그리고 14-15 시즌 파이널 MVP 2위였습니다. 1위가 이거달라. 2위가 패했던 팀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뽑혔죠. 이때 스테픈 커리는 한 표도 받지 못했는데 35.8득점, 13.3리바운드, 8.8 어시스트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7-18 시즌 때도 MVP 2위였어요. 1위가 제임스 하든, 72경기, 30.4득점, 8.8 어시스트였고 르브론 제임스는 27.5득점에 9.1 어시스트.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20 시즌도 MVP 2위였어요. 와, 그러면 자, 보시면 첫 MVP 2위가 20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MVP 2위가 2019년이었어요. 그렇다면 무려 14년, 15년의 텀을 두고 또 MVP 2위에 오른 겁니다. 저는 이게 르브론 제임스의 위험이자 가장 꾸준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NBA에서 가장 많은 2위표를 차지했던 그런 수상과 선수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렇게 비시즌에도 여러분에게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